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과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물론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라 1월 셋째 주 이후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감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비롯해 용산 대통령시대에 발맞춰 용산구 아파트는 지난달보다 평균 3억에서 4억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반면 노도강 일대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4월 시흥시 신천동과 대야동 일대 아파트에 6건의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올해 집값이 1.49% 하락하면서 1.61% 떨어진 화성에 이어 수도권 낙폭 2위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된 역세권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감돌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비롯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시장 정상화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대응 방법 찾아보시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까지 이 꼬마 빌딩이 어떤 투자의 대안으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가 거의 주류로 떠오른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인기가 상당해지다 보니까 투자의 유의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건물 투자 방법 및 유의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됐죠. 그러면서 좀 당장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 대한 지역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20% 이상 되는 부분은 중과가 이제 유예가 됩니다. 1년 동안은.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좀 더 시장에 또 흡수가 되면서 실질적인 가격 하락 또는 가격 안정세를 좀 꾀하고 신도시급 또 대량 물량을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내 집 마련할 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내 집을 마련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대안은 뭐냐. 이제 건물주가 되는 거죠. 내 건물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연예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건물 투자를 해서 굉장한 시세 차익을 본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땐 강남 수처 지역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건물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많이 본 거를 또 주변에서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 투자가 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막강한 또 자금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또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건물 투자를 하면서 내 집 마련까지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상가주택이죠.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라든가 시세차까지 볼 수 있는 여건들 되겠다. 어차피 내 건물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뭐 지금 노후 설계를 하신 분들이나 뭐 퇴직하신 분들 또는 현재 자금을 좀 모아두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상가주택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 근래는 젊은 층들도 현재 상가주택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상가주택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방법이고 어떤 유의점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매매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을 쓰기 위해서 당일날 약속을 잡아놓고 매도인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더 주지 않으면 계약을 안 쓰겠다고 한다거나 뭐 실제적으로 매매 가격이 갑작스럽게 인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좋은 물건이라면 경쟁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의 물건은 좋은 물건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고민을 하되 결정은 짧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내 전 재산을 다 이 건물에 다 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지 그 주변에 또 풍부한 배우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또 실제로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우월한 임차인 브랜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메이저급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또는 현재 대형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이런 사업들이 할 수 있는 임대 이런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망설이지 말고 고민은 하되 결정은 짧게 해라.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봤을 때는 상가주택을 또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현재 다세대 주택도 이제 근린 상가로 또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과연 리모델링을 한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생길 건가, 또 임대료 차이는 얼마나 날 거고 그에 따라서 시세 차익도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주변 상권을 선택해야 되는 건 맞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왕성한 젊은 층들의 인구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겠죠. 또 실제적으로 매입한 상가주택을 상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신축된 걸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매도자 임차인 명도 조건, 실제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사서 신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멸시를 해서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리모델링만 하는 거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이건 명도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또 법적인 또 다툼을 벌이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요. 또 도로 입지가 어떤지, 실제적으로 도로 입지에 따라서 실제적인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지, 또 실제적으로 조건이 확실하다. 이거는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신축을 해서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정말로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매입을 확정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정말 살짝 손만 봐서 내가 건물을 임대할 건지 전체적으로 신축을 할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포나 오피스 이런 것도 또 투자하신 분들은 있죠. 점포도 내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물의 일부분이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상이 가능한 지역인가? 점포나 오피스를 내가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도 조금씩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냐. 교통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이면 당연히 임대료는 조금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권이 늘어난다거나 인구가 유입이 원활한 지역들 같은 경우 당연히 임대료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근생 위주 상권보다는 상가나 오피스 복합 상권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생 위주의 상권보다는 현재 상가라든가 복합 건물 위주로 뭐 주거와 또 상업시설이 같이 있는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현재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유흥주점 또는 현재 실제적인 어떤 단란주점이라든가 어떤 유흥업소들 이런 업소들이 있는
없는 건물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매매 가격이 적당한지 실제적으로 현재 내가 오피스 건물 같은 거 평방미터당 건물 연면적 단가로 비교를 하는데 정말 이 주변 시세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곰곰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물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에 실제적으로 현재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거에 지금 현재 맞닥뜨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건물 투자의 장점이라는 건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입니다. 이게 현재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덤이죠. 실제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를 부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출이자를 현재 3%대로 잡았을 때 임대 수익률이 2에서 2.5% 이라 한다면은 자본 차익 기대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 수익률보다는 자본 차익 기대치가 높다라고 하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이 지역은 향후에 토지 가격 상승으로 해서 건물분의 어떤 가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또 대출 규제 이거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눈을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 어떤 지역의 물건을 살 것인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건물 투자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조그만 건물들을 사서 큰 건물들을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마 빌딩, 서울 지역의 꼬마 빌딩의 거래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요. 2019년도에 2,200건이었는데요. 2021년도에 3,300건으로 거의 1,000건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거래 금액으로만 따져도 금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재 6조 3천억 원 정도 됐던 2019년도에 반해서 2021년 2년 사이에 13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2019년도의 거래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2019년도에 구입하신 분들은 거의 2배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금액 자체가 달라졌다. 리모델링을 한 후에 어떻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건물, 기존의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더니 거기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더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건물 투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선을 짓고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2021년도 부동산 총 거래량을 따져봤더니 177만 건 정도 됩니다. 177만 건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7.6% 정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부동산의 주택에 관련된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0년도 대비 상업 업무용 빌딩과 상가 사무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0.4%, 17.9%,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늘어났고 24.9%, 토지가 11.6%, 연립 다세대가 4.4%가 증가한 반면에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는 감소했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수요자들,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더 나아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그중에서도 내 건물,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아니면 내 점포라도 내 오피스라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요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쪽으로 다시 대거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서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상업용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건물 투자를 했을 때 건물 투자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양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출 규제에 굉장히 자유롭다. 무슨 얘기냐면 투기과열지구나 어떤 그 규제 지역 같은 건 15억 원 초과는 주택은 대출이 안 되죠. 근데 9억 원의 주택은 LTV 40%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만 빌딩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70에서 80%까지도 가능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규제를 벗어난 상품이죠. 거기에 절세도 가능하죠. 실제적으로 현재 주택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권이 있습니다. 80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건물을 여러 개 보유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요즘 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속이라든가 증여, 절세 가능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공시가격과 국세청 기준 시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먹이기 때문에 당연히 60에서 70% 정도 낮게 책정을 하는 거래가보다도 60에서 70% 정도 낮게 책정을 하는 그 과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과 증여가 굉장히 원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대로변보다는 이면 도로에 있는 8에서 12m 정도에 있는 건물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낮은 4층, 5층짜리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은 상권 자체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로변 건물에 큰 건물도 있다 하더라도 이면 도로에는 낮은 건물들이 있죠. 조그만 건물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면 도로에 있는 8에서 12m 정도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하셔야 되고요. 역세권보다는 지역 여건이 우선이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빌딩이라고 무조건 건물이라고 무조건 다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조금씩 가격이 오르면서 많이씩 오르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들 대부분 다 강남 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꼬마 빌딩도 강남 서초 지역에 그만큼 투자자가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도 좋습니다. 리모델링도 좋지만 아예 신축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건물을 매입할 때 건설 자금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신축 건물들의 매도를 내놓는 경우에는 건축 자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건물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도 약간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 건축 자금, 건설 자금 자체가 그만큼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내 집 마련보다 상가주택 아니면 현재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꿈을 더 크게 잡으면 내 건물 하나 갖고 싶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꼬마 빌딩에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건물 투자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꿈 크게 갖고 싶네요. 자, 꼬마 빌딩도 역시나 역세권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역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강남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확인해 볼 텐데요. 시세가 83억 원에서 85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해도 무방한 건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준 신축 또 완료된 상태고요. 건설 자금 다 투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으로 봤을 때 14개 호실과 또 근린 생활실이 2개 호실, 뭐 용도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호실을 다 근린 생활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교육대교 건너편 쪽에 남부터미널역, 교대역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2호선, 3호선 전철 역세권이고요. 거기에 저 경부속도로 지하사업 통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시장에 자극받으면서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건물분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테헤란로 라인의 장제터널부터 해서 연결된 또 업무지구, 그다음에 강남대로와 연결된 그 주변의 활성화 지역, 또는 또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강남 지역에는 유일하게 있는 우성 아파트라든가 무지개 신동 아파트, 예전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죠. 지금 이제 이름들이 바뀌어서 신축이 됐고요. 신동과 재건축만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평당 매매가가 1억을 호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그만큼 높은 가격이 형성된 지역이고요. 아래쪽에 우면 R&D 또 현재 연구원단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시세를 봤더니요. 대부분 다 보시게 되면 보통 평당 우리가 평방메타라고 하죠. 3.3 평방메타가 이제 한 평입니다. 3.3 평방메타가 보통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한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등하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에 위치한 그런 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그 주변은 이런 물건들을 대부분 다 어떤 형태의 또 건물들을 또 임차를 놓을 수 있냐면요. 연예기획사라든가 음반 제작사들, 강남 지역에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 지역에 있는 연예 기획사들만 쭉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빼곡하게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3층, 4층짜리 현재 이런 다세대 주택들, 이런 주택들을 굉장히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활용을 해서 연예 기획사 대부분 다 대로변 이면이나 주택가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활용을 해서 임대를 놓으셔도 굉장한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형성되고 또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든가 연예 기획사들이 들어와 있게 되면 또 주변에 또 지명도도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적인 어떤 개발 효과라든가 보시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상업시설이 또 활성화되고 예술의 전당 문화특구부터 서초 법조타운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 지역. 그다음에 정보사부지 개발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 예정이고 남부터미널이라든가 롯데타운이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효과들 때문에라도 주변의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 압력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롯데와 코롱부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주변의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업무 시설과 문화 기능 복합 개발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변화가 생기면 내 물건도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큰 변화에 있다. 남부터미널 가깝게 있는 남부터미널역조차도 남부터미널이라고 하는 오래된 교통시설도 현재 터미널, 영화관, 쇼핑몰, 오피스 빌딩으로 이제 재건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통해서 반포 IC부터 양재 IC 구간 연구개발시설, 주거상업시설 이런 형태의 현재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지금 현재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주변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83억 원에서 85억 원이고요. 내가 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놨을 때 임대 금액을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해서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잡았고요. 전세나 월세를 놓겠다 한다면은 보증금 한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거기에 월 1,860에서 1,9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죠. 거기에 대출 금액을 용도 변경을 해서 근린상가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58억에서 59억 원 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거기 20억 5천만 원에서 21억 5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주택가 위치한 현재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굉장한 또 입지적인 여건이 좋고요.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으로 해서 또 높은 활용 가치가 가능한 물건. 거기에 연예기획사라든가 음반 제작사 건물로도 활용하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고요. 또 우수한 입지 때문에 또 그 주변의 토지 가격 상승 때문에라도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건물에서도 역시나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지금 강남과 밀접한 곳에 있다 보니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신축이 완료됐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신문단 연장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세권이고요. 10층 건물입니다.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삼성국제로 복합지구 안에 연결되어 있는 상업시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든가 아니면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워낙 많아서 원룸이랑 1.5룸 수요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지가 상승은 당연합니다.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테헤란로 인근의 상업지역을 한다면은 가격은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고요. 삼성동과 역삼동, 강남역 연결되는 벤처산업벨트의 가장 중심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개발의 중심, 개발의 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넥산스 호텔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직장인 인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지하개발 통한 GTX 노선부터 영등대로 통합개발이라든가 현대자동차 건물 또 개발, 또 탄천이라든가 한강 정비건조 연결된 송파까지 연결된 영등대로 또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는 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시세가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라든가 롯데층 부지 업무지구는 대부분 다 상업지역들이 용도 변경으로 해서 허용 용적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시대 차익이 월등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3,500에서 6,5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금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금이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4,500에서 7,500만 원 투자 가능하다. 또 테헤란 직장 밀집 지역의 수익률 보장되는 노후 생활, 거기에 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신축 완료된 물건이고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같이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상담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선호도가 높고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어떻게 직접 와서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면 옳기 때문에 다 지어진 주택들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입지 좋은 곳들로 선별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차분차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볼 텐데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룸에서 투룸으로 지금 구조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는 4억 3,900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취임식도 있고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법이 약간 좀 달라졌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양도세 1년 동안 조금 완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주택자들한테는 희소식이고요. 또 하나 그거 하나만 나올 줄 알았는데 두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죠. 그동안은 1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2년이고 이번에 또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나서 하나 남았을 때 또 기간을 2년을 또 있어야 팔 수 있었거든요. 물론 거주 기간도 그전에 다 채웠다 하면은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많은 주택들이 나와서 가치가 조금 정상화되고 좀 어느 정도 오르는 폭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남구 지금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여러 그 외곽 지역 있죠. 그쪽은 조금 이제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남구 쪽 서초구나 강남구나 이쪽은 좀 가만히 있고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아파트 값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하니까 아무래도 투자하시는데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뭐 투자를 해서 내가 뭐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요즘은. 그래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자.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꾸준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항상 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을 지키고 내 자산을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서도 가장 위치가 좋은 우리가 그 더블 역세권이 앞으로 될 그것도 골드라인이죠. 9호선과 신분당선이 이제 5월달 이번 달에 이제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라인만 두 곳을 두 그 노선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신논현역이 이제 앞으로 신사동까지 또 새로운 그 신분당선이 들어오죠. 우선 중요한 곳은 이곳은 일자리가 굉장히 몰려 있는 곳입니다. 뭐 서울시에서도 뭐 1위죠. 일자리 1위가 강남구입니다. 강남 업무단지가 있고 또 뭐 성형외과다, 피부과다, 병의원들, 뭐 의료관광들 많이 오죠. 뿌띠 관광 뭐 이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잠잠했는데 앞으로 또 다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굉장히 큰 일자리가 아주 메모드급으로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은 뭐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뭐 일단 이 직주 근접으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곳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우리가 선호하는 연봉이 높고 그런 대기업들도 많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많다. 그래서 교통 좋고 일자리 좋고 또 학군까지 좋은데 이런 상권까지도 다 이쪽의 상권이 어느 정도냐면 강남 쪽의 상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명한 건 다 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교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논현역이 9호선이 있죠. 그래서 9호선에서 또 이제 신분당선까지 이렇게 신사동까지 해서 그 골드라인만 둘이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앞으로 테헤란로 쪽은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쪽이죠. 이쪽 테헤란로 쪽이 이쪽이죠. 예, 9호선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 강남구, 서초구 이런 쪽으로 강남 상부 쪽으로 약 4분의 1이 일자리가 몰려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부족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이 많은 게 생길 일자리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지 잠실, 마이스단지라든지 이게 다 연계돼서 크게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앞으로 100만 이상, 뭐 120만 뭐 예측을 그렇게 창출이 된다 예측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음료부지 개발이나 정보사 부지 개발, 또 이쪽에 사당 환승센터 개발, 또 이쪽에 남부터미널 또 재건축 개발 있죠. 게다가 양재우면 R&CD 또 개발 특구 지역이 있고 또 이쪽에 물류단지 있죠. 그래서 그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또 수서 역세권도 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일자리가 앞으로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멈출 줄을 모르는 곳이다. 그래서 투자 선호도가 높고 좀 그 투자금이 좀 높긴 한데 또 적게 뭐 전세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중심적으로 있고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공원, 종합운동장 아주 크게 일자리가 연계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선 우리가 보면은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층으로 건설될 예정이고요.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 연면적은 3배에 달하는 그런 일자리가 약 이 한 동에서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들어온다.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뭐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뭐 호텔도 최고급 호텔 뭐 7석
5급 정도 버금가는 그런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공연장도 1,600석에 달하는 아주 큰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더 선진국 대열에서 더 상승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국제 업무라든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모든 게 이쪽으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강남하면 세계적인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 이렇게 아무 나라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만큼 기술. 건설 기술이 대단하죠.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 지하 6층으로 건립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야구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야구장. 그것도 잠실 야구장의 30배에 달하는 연면적으로 건설이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죠. 여기만 야구장 30배인데 이쪽으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쪽도 또 코엑스 지하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30배, 40배 정도 되는 그런 지하 도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뭐 이 교통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GTX A 노선, C 노선 들어오고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또 삼성동에서 동탄까지 빠른 급행 열차도 또 이용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삼성역, 봉은사역, 뭐 2호선, 9호선 모든 여러 이 교통도 좋지만 또 앞으로 광역복합 환승센터, 광역복합 환승센터라 하면은 그 광역버스들이죠. 그것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도심공항터미널, 그래서 공항터미널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용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C 노선이 양재동에 들어오죠. 양재동은 GTX A 노선 수서역이니까 들어오죠. 기차역이죠. SRT.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왜 들어왔을까? GTX 역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지하 40층 이하로 뭐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들어올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가 앞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일자리 많이 이 주변에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죠. AI 연구단지가 일로 들어오고요. AI 산업이 많이 이쪽 강남 쪽에서도 뭐 판교도 있지만 이쪽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또 게다가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입니다. AI라고 하면 로봇 산업이죠. 뭐든지 첨단 산업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뭐 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주거라든지 뭐 모든 상업 일자리가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통도 또 조금 편해지죠. 더 편해지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뭐 완행 급행으로 지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서 지상을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물론 양차선은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쾌적하게 아름다운 경부 고속도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GTX의 수혜지는 어딘가 제가 말씀드리죠. 삼성, 수서, 양재 세 군데나 들어옵니다. 강남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먼 곳에서 강남까지 들어오려면 현재는 뭐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20-30분 내에 강남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뭐 강남에 가서 뭘 하자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모임이라든가 모든 게 강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장 GTX의 수혜지는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굉장히 그게 핫하죠. 그래서 가장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A 노선이 먼저 건설되고 다음에 C 노선입니다. 어떤 분은 B 노선 아닌가요 하는데 다음이 C 노선이기 때문에 GTX 수혜지는 강남이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강남은 사실은 블럭블럭마다 지하철이 다 있습니다. 근데 더 또 조밀하게 편하게 편리하게 조금 강남 좀 외곽 지역이나 이런 조금 안 들어오는 지역까지 다 요소 앞으로 교통이 더 편리해진다. 또 위례 과천선도 마찬가지고 개포동 쪽으로 이렇게 복정에서 과천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모든 게 좋고 뭐 젊은이들이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로망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큰 돈 가지고는 살 수 없겠죠. 예, 4억 3,900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입니다. 매매가죠. 예, 1.5룸이라 하는 거는 원거실, 원룸인데 투룸에서 방 하나만 빠졌다고 하면 됩니다. 투룸은 6억 8천까지 있고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5천만 원에서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까지 1억 안쪽으로 뭐 똘똘한 곳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임대 금액도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강남은 좀 월세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140에서 뭐 200만 원 정도. 그래서 대출을 한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2,900에서 3억 7천만 원. 월세가 요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른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저희가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볼 텐데요.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자, 투룸도 그리고 쓰리룸 구조 갖고 있는데요. 이 방 구조에 따라서 지금 시세 좀 범위 넓게 잡혀 있습니다.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서초동, 요즘 서초동이 핫하죠. 왜냐하면 아파트 값의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하는 84제곱미터 방 3개짜리죠. 그게 46억 이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요새 거론이 되는 서초구죠. 예, 그래서 서초동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일자리, 법조단지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도 많고 뭐 테란로가 이쪽으로 쭉 연결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있죠. 게다가 이제 학군들이 많이 있기 뭐 우리가 말하는 명문학군이죠. 서초구,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뭐 이런 학군들이 좋기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룸까지 준비했는데 아파트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일자리 가까이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조금 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세대 주택도 옛날 같지 않아요. 굉장히 내부도 잘 돼 있고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울교육대나 한국종합예술대학 뭐 이런 대학교도 옆에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 한강변 우리가 말하는 한강공원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뭐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 같은 데도 빨리 이동이 가능하고 또 서울 성모병원 같이 이렇게 종합병원이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설해마을 카페 골목 있고 방배 사이길, 방배동 카페 골목 이런 데서 뭐 좋은 곳, 뭐 차 한잔 하고 싶은 여유로운 곳 이런데 여유로움을 필 수 있는 곳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국립현충원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리풀공원 옆에 있죠. 교통 아주 잘 갖춰져 있죠. 또 이 보면은 우리가 이쪽에는 조금 강남에는 녹지가 좀 부족하죠. 근데 서리풀공원이라든지 뭐 매봉제산이라든지 조금 나가면은 뭐 양재동 쪽으로 가면은 또 양재 시민의 숲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거는 저는 국립예술의 전당이 가까이에 있어서 다른 곳은 멀리서는 밤늦게 끝날 때는 참 피곤하고 그다음에 출퇴근할 때는 더 힘들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법조단지가 크게 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일자리
그런 쪽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주변 뭐 자영업자들도 이쪽에 뭐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직주 근접지고 일자리에 빨리 접근을 해야 좋죠. 자녀 교육 때문에 만약 왔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길 건너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다리만 건너면 용산, 시청, 마포, 홍대, 신촌까지도 지역 전철도 한 번만 갈아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또 물론 가까이에 강남이나 삼성이나 잠실 쪽,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일자리 많은 곳을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개발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나 사실은 이제 서초동은 지금 아파트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렇게 중흥 아파트 반포. 보통 5,000세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 수가. 그래서 앞으로 이 한강 라인이 다르게 변할 것이다. 게다가 이제 새로 짓는 것들은 물론 분양가도 높겠지만 또 그 매매가가 나중에 높게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미래에 약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진짜 사실. 게다가 이제 이 서초구나 요 방배동 요쪽에는 그 재건축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구역이죠. 재개발 미래에 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15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갈수록 그 집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사는 날부터 떨어진다. 그거는 이제 좀 옛말이고요.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은 그 가치만으로도 계속 상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바이오라든가 금융 첨단 산업,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첨단 산업이 들어오고요. 예술의 전당과 견주어서 또 예술회관 같은 게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한강 아트밸리 또 조성계획안도 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아트밸리 또 조성이 될 것 같고요. 또 첨단 물류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초구에 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말하는 그 택배를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주문 같은 거 굉장히 편리하겠죠. 물론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이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겠죠. 좀 멀리 떨어진 데는 그렇지 않겠죠. 예. 게다가 이제 서초 지구단위 계획에 이렇게 있죠.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삼성 부지 옆에 이제 건립이 되면서 이쪽 주변도 같이 또 종상향돼서 또 새로운 그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그래서 여기는 그 AI 연구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요. AI에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도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몰리죠. 게다가 이제 연봉이 좀 높죠. 이쪽 분들은.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들어오고 나면 지금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구단지라든가 AI 산업, 우리가 말하는 그 최첨단 로봇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제를 크게 이끌어갈 산업이죠.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 100m 높이로 건립될 예정이고요. 주변도 역시 또 같이 건립이 되고요.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지하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그 자연 친화적으로 건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GTX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다 좋은데 매매가죠. 매매가가 투룸입니다. 투룸과 쓰리룸이죠. 그래서 투룸은 5억 5천만 원에서 쓰리룸은 10억 원에서 또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은 4억 8천에서 8억 1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면 똘똘한 한 채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임대 금액은 5천만 원도 있고 더 이런 투룸 같은 경우는 더 적죠. 그래서 월 130만 원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금리가 올라서 좀 올랐습니다. 대출 금액은 40% 활용하시면 2억 8천만 원부터 5억 5천만 원이면 강남에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다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직접 보시고 여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취향에 맞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금 뭐 문화지구 조성부터 유통산업 정말 산업군을 막론하고 다양한 개발이 다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집가 상승도 좀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